산술기하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적용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먼저 전제 조건이 양수를 더할 때입니다. 그래서 양수인지를 먼저 확인하자라고 했어요. 위에 건 먼저 써보면 요 녀석이 스텝 1이야. 그래서 1단계 양수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산술기하 평균 식인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양수 더하기 양수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서 곱한 것이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문제 형태가 대부분 양수 더하기 양수의 형태로 나오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할 때 언제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을 때 나오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가 성립이 돼야 최대 또는 최소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이게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산술기하평균 관련된 문제는 꼭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파벳으로 A는 B와 같아요라고 외우면 절대 활용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2번의 공식을 보면 A 더하기 B, 즉 양수 더하기 양수, 좌변에 있는 더하기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더하는 두 숫자가 같을 때라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더하는 두 숫자가 같을 때. 이걸 기준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좀 지금은 귀찮더라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엄청 빨라질 수 있으니까 점검하는 걸 해보세요. 양수 A, B에 대해서 양수구나. A 곱하기 B가 3이래. 그러면 뭐 1 곱하기 3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루트 곱하기 루트 3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3A 더하기 4B 합하고 있네. 여기가 포인트가 돼야 돼요. 합하고 있네. 그러면 A가 양수니까 그것에 3을 곱한 것도 양수. 4를 곱한 것, B가 양수니까 4를 곱한 것도 양수. 그래서 구조 자체가 양수 더하기 양수라는 걸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3A 더하기 4B 요것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양수 더하기 양수.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을 써볼 수 있겠네.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 더하는 2개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산술 기하 평균식 적용하는 것까지 온 거야. 2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 그런데 우변을 보면 루트 안이 3, 4, 12에다가 a 곱하기 b를 한 거거든. 그런데 단서에서 a 곱하기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루트 안은 36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6은 6이니까 6으로 튀어나와서 2 곱하기 6은 12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걸 다시 써보면 3a 더하기 4b는 크거나 같다 1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3a 더하기 4b의 가장 작은 값은 12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10이라고 하려면 여기 있는 등호가 참이 되어야 해요. 내 목소리에 반응했니? 시리가? 굉장한데? 그쵸? 최소값을 10이라고 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니? 더하는 두 개가, 즉 아까 요거 더하는 두 개였죠? 얘네 둘이 같을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얼마로 같아야 12가 돼요? 뭐 더하기 뭐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12. 그것에 반띵한 6이 되어야 더해서 12가 되죠. 따라서 A 값은 2, B 값은 2분의 3일 때가 최소값 12가 된다. 결론은 그래서 최소값 12. 그때 A 값 2, B 값은 2분의 3. 그것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뭐 다 더하세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계산이 되겠죠. 구조가 딱 떨어지죠. 그죠? 양수인 거 확인하고 식 적용하고
등호는 언제인지 이렇게 보는 게 산술기하평균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소영이는? 소울아 됐니? 됐어? 또 연습해 볼게요. 어떤 단서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산술기하 관련된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식을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또 양수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군. 그러면 양수를 제곱한 거에 9를 곱한 것, 이거. 이 한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양수죠. 또 양수 b를 제곱하면 역시 양수죠. 그러니까 또 양수 더하기 양수란 얘기야.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적용할 수 있다. 양수 더하기 양수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서 2개를 곱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좌변은 9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36이라고 했으니까요. 36 집어넣고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을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하면 9에다가 a제곱 b제곱이니까 a 곱하기 b 전체 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18. 그 다음에 2는 생략됐고요. 약분됐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을 보니까 9 곱하기가 있습니다. 그럼 루트 9가 나올 수 있죠. 얼마로? 3으로. 그 다음에 AB 제곱은 또 AB로 튀어나올 수 있죠. AB가 양수니까 그대로 다 튀어나오겠네. 따라서 3AB 이렇게 되겠어요. 3AB. 결론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B가 6 이하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 왔잖아. 지금 문제에서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AB의 범위가 이미 나왔죠. 가장 클 수 있는 값은 6이야. 최대값이 6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까랑 똑같이 여기 있는 등호가 성립이 돼야 돼. 그쵸? 그러면 언제 등호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산술계열을 쓴 대로 다시 돌아가서 더하는 두 개, 더하는 두 개가 누군데? 얘랑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호는 언제니? 더하는 두 개, 9a 제곱과 b 제곱이 같을 때, 그럼 ab가 양수니까 제곱을 그냥 풀어버리면 3a랑 b가 같을 때, 3a랑 b가 같을 때, 이때 a 곱하기 b는 최소값 6을 가져요인데, 지금 이거 최대값 구하고 끝나면 사실은 돼요. 그런데 등호까지 확인하라는 거는 이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 최대값이 없다라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맞는지를 봅시다. 그럼 얼마로 같은데 3a는 b라는 관계만 만족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9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쭉이 아니네. 여기는 이미 나와 있죠. 더해서 36이 된다라고 했잖아. 여기 거 쓰면 되겠네. 36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요? 둘이 같을 때라 그랬어. 그럼 뭐 더하기 뭐가 36이니? 18 더하기 18이 36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18이 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찾아낼 수 있죠. 9a 제곱이 18이라고 하면 a 제곱은 2가 될 거고, 이때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루트 2일 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 제곱이 18이 될 때니까 b는 양수라서 루트 18 양수 찾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3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루트 2고 b가 3 루트 2일 때 a 곱하기 b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3 루트 2가 정확히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아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 6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등호가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단서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수인 거 확인하고 산술기하 적용한 다음에 주어진 정보들을 집어넣고 보면 문제에서 원하는 값만 딱 남게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x 양수, y 양수. 도대체 양수라는 얘기를 왜 할까? 산술기하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3x 더하기 y가 6이래요. 오, 그러면 x가 양수니까 3x도 양수, y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 더하기 양수구나. 바로 산술기하를 적용해보는 거야. 그러면 3x 더하기 y라는 값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 곱해요. 3x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x 더하기 y는 6이라고 했으니까 6을 집어넣으면 루트 안에 x 곱하기 y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양변을 2로 나누면 3 루트 3xy만 남고, 자, 좌변이든 우변이든 둘 다 양수니까 분모가 바뀌지 않고 제곱해서 비교해도 되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9, 부등호 방향 그대로 3xy. 따라서 x 곱하기 y는 양변을 3으로 나눴을 때 3 이하다.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데 역시나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등호는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 그럼 여기서 더하는 두 개, 산술 기하 평균 썼던 더하는 두 개는 3x랑 y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3x랑 y가 6으로 더해서 6이 돼야 되니까 3x랑 더하는 y가 같으면서 얘가 3으로 같아야겠죠. 그래야 3 더하기 3은 6. 그래서 6의 절반씩 가져가면 된다. 그러면 언제니 x는 1이고 y는 3일 때가 등호가 성립한다인데 곱해보면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식 쓰고 등호 조건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모양이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입니다. 물론 x, y는 앞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값들이고요. 그럼 얘를 통분을 한번 해보면 x 곱하기 y분의 y 더하기 3x 이렇게 되는데 3x 더하기 y가 우리 조금 전에 정보가 있었죠. 6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x 곱하기 y분의 6에서 분자 6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이 분수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분모가 계속 커지면 되죠. 즉 이거 분모에 있는 xy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의미랑 같아. 근데 방금 x 곱하기 y는 3 이하다라고 해서 최대값이 3임을 알아냈거든. 그럼 최대값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따라서 xy의 최대값인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이 분수꼴의 최소값 2가 되겠다. 또는 x는 1이고 y는 3일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그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양수인 거 확인, 산술기하 평균 적용, 등호 조건 확인, 이런 흐름을 계속 타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희원아, 잘 듣니? 희원아, 졸리니? 보고 있어? 넘어가 보죠. 자, 조금 복잡해지는 내용을 볼게요. 화면을 좀 옮겨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는 양수, B는 양수. 오케이. 산술기하 평균 쓰기 좋게 되어 있네요. 양수 다른다 라고 했고요. 관계식을 봤더니 양수, 역수에도 양수, 양수, 양수 다 양수네. 오케이. 양수 다르면 산술기하 쓸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A 더하기 B분의 1. 양수 더하기 양수네? 얘네 둘 산술기야. 1번 이렇게 표시하고 이건 적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알겠죠? 틀린 풀이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B 더하기 A분의 4. 이것도 양수 더하기 양수 산술기야. 써야지. 근데 얘네들 곱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곱할 거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번에 최소를 구하고 2번에 최소를 구해서 곱하면 최소겠지. 라고 가볼게요. 맞거든? 이렇게 가는 게. 최소 곱하면 최소잖아. 그래서 1번에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양수인 건 이미 확인했으니까 A 더하기 B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서 곱해요. 이렇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 한 번에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배의 루트 B분의 A예요. 괜찮죠? 그러면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그 최소값은 이거일 거야.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더하기 A분의 4는 산술기야. 둘 다 양수니까 쓸 수 있어. 루트 B 곱하기 A분의 4. 그러면 이 루트 A분의 4B. 등호가 요거 만족하면 그 최소값은 요거야. 자, 그러면 최소를 구했으니까 곱한 것의 최소값은 얘네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b분의 a 곱하기 이 루트 a분의 4b. 그럼 앞에 거 두 개 곱하면 4가 되겠고요. 루트 안에서 곱하면 a 곱하기 b분의 4 a 곱하기 b가 될 거니까 약분하고 4 루트 4 이 튀어나와서 8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8. 결론이. 근데 이게 틀렸거든. 뭘 안 했어요, 지금? 어떤 거? 무슨 조건? 등호 조건 확인을 안 했지. 이렇게 되면 이제 틀린 거 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봅시다. 이제 그걸 봐야 내가 이걸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점검이 된다고요. 1번 보면 여기서 등호 조건은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니까 A랑 B분의 1이 같을 때야. 조금 더 정리하면 A 곱하기 B가 1이 될 때예요. 그쵸? 두 번째 조건은 더하는 두 개가 같은 B는 A분의 4 같아야 돼. 정리하면 A 곱하기 B가 4야. 이상하지 않나요? 첫 번째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즉 최소가 성립하려면 요건데 두 번째 최소가 성립하려면 이거래. 이거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AB가 있나요? 곱해서 1이 됐다가 4가 됐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둘을 만족시키는 AB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지? A1이랑 AB는 상관없이 그냥 야, 이식 정리한 거잖아. 첫 번째 식 양변에 B 곱한다. 두 번째 식 양변에 A 곱한다. 됐어요? 맞아? 그래서 둘 다 최소가 될 때가 곱해서 최소가 맞아. 둘 다 최소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최소값이 8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전개합니다. 귀찮더라도 전개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붙일게. 전개해볼게요. A를 붙잡고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러면 A 곱하기 B 그 다음에 A 약분하면 더하기 4 그 다음에 B를 붙잡고 이렇게 그러면 약분해서 1 AB 곱하기 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식이 AB 더하기 순서를 좀 바꿀게요. AB분의 4 그리고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A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도 양수고 그거 역수 취해서 4를 곱한 것도 양수니까 얘네 둘만 봐도 양수 더하기 양수죠. 그래서 더하기 5는 따로 떼놔.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자입니다. 그러면 얘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서 곱해요. 그리고 5는 똑같이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남은 건 루트 4는 2니까 2 곱하면 4 더하기 5가 되겠죠. 따라서 9가 최소값이야. 달라졌지, 그치? 그런데 점검은 꼭 해야 된다고. 뭐 등호 조건은 언제 성립하는지 이게 성립해야 되거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더하는 두 개가 같다. 즉 산술기하 평균을 쓴 AB 곱한 거랑 AB 곱한 거 분의 4 이게 같아야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녀석에 대해서 같다라고 한 건데 얘가 누구냐면 4를 만족할 때야. 그치? 그러면 똑같은 두 개를 더해서 4가 될 때가 2 더하기 2죠. 그죠? 이렇게. 따라서 결론은 A 곱하기 B가 2이기만 하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9가 나온다. 그래서 곱해서 2를 만족하는 양수들은 얼마나 많아? 그지? 그래서 최소값은 9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주의를 드리면 이런 형태 더하기 두 수를 더한 것의 곱하기 형태로 나오면 이거는 따로따로 최소값을 구해서 해도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등호 조건이 참여되게 하는 조건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전개한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겠어요. 전개해서 산술기하 적용한다. 그런 유형이에요. 여기 혹시 해석 잘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이런 음?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2인 거지. 이렇게 해도 A 곱하기 B는 2고 이렇게 같다고 해도 A 곱하기 B는 2죠. 등호 조건은 A 곱하기 B가 2일 때다. 이렇게 되겠어요. 책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좀 주의 해서 선생님이 3단계 등호 조건이 성립하니라고 확인하라는 게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여기에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기하 평균의 모양 변형하는 유형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문제들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풀고 나서. 보죠. x가 1보다 크다. 이 녀석의 정보를 왜 줬을까? x가 1보다 크다. 이거 꼭 생각을 하시면서 가볼게요. 그러면 4x 더하기 x 빼기 1분의 1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 x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그거 4 곱한 건 0보다 크겠지. 그리고 x 빼기 1은 x가 1보다 크니까 분모에 있는 게 0보다 커서 이 분수 전체도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가 성립하는군. 그렇죠? 양수 더하기 양수가 성립해. 그러면 양수 4x랑 한 덩어리 양수 x 빼기 1분의 1 더한 것은 산술기하 평균 적용할 수 있겠구나.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한다. 4x 곱하기 x 빼기 1분의 1 이렇게 나름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때? 그 다음 단계가 잘 안 보이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 맞죠? 뭐 약분도 되는 것도 아니고 통분해봐야 뭔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요런 시행착오를 이제 겪고 나면 산술 기하를 사용할 때 깔끔하게 정리가 되려면 루트 안이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루트 안을 정리를 하려면 얘 같은 경우 분모에 x 빼기 1이 있으니까 이거를 약분시켜 줄 수 있는 거, 또는 분자에 뭐 숫자 4는 어차피 루트 씌울 거니까 분자에 x가 있으면 얘를 약분시켜 줄 수 있는 분모의 x가 필요해. 이런 것들이 목표가 돼야겠어요. 그럼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안 할래. 그래서 모양을 바꿔볼 겁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4x 더하기 x-1분의 1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양수 더하기 양수에서 얘네들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가서 곱해질 건데 곱해질 때 가급적이면 약분 관계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모의 x-1 컨트롤하기가 좀 힘드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보자. 앞에 있는 x의 개수가 4니까 4를 묶어주면서 나는 곱해서 약분할 수 있는 x 빼기 1이라는 식을 쓰고 싶어.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4x 빼기 4거든. 그럼 빼기 4가 난데없이 나오니까 더하기 4를 해줘서 4x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x-1분의 1을 써주는 거야. 그럼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당장 같죠, 그죠? 그래서 순서를 살짝 바꿔서 4배의 x 빼기 1과 뒤에 x 빼기 1분의 1을 짝꿍으로 보고요. 더하기 4는 뒤에 이거를 뭐라 그러지? 깍두기라 그러나? 깍두기로 붙여놓자.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두 개의 합이다. 그럼 다시 문제에서 준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 빼기 1은 0보다 커요. 그러면 거기에 4를 곱한 것도 0보다 크죠. 그리고 x 빼기 1이 0보다 컸으니까 역수한 것도 0보다 커요. 양수 더하기 양수구나. 산술기하 적용할 수 있어. 그래서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서 2를 곱해요가 되겠죠. 그리고 깍두기 더하기 4 이렇게.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목표로 세웠던 루트 안이 정리되어야 해가 보이죠. 약분 관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루트 안은 4만 남았습니다. 정리가 깔끔하죠. 4는 루트 4는 2니까 2 곱하기 4, 4 더하기 4는 8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값 8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계인 등호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그럼 등호는 언제니?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 더하는 두 개가 누구니? 4배의 x 빼기 1이랑 x 빼기 1분의 1이랑 얘네 둘이 같을 때야. 그래서 이거 방정식 풀어서 x 찾아도 되는데요. 그 결과가 누구였냐면 요 녀석만큼 잘 안 보이네. 요만큼이 얼마야? 4지. 플러스 4는 뒤에 깍두기였으니까. 그래서 더해서 4가 되면 되니까 둘 다 2로 같을 때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처음에 것만 풀면 되겠네요. x 빼기 1은 4로 나눴을 때 2분의 1 따라서 x가 2분의 3일 때가 최소값 8을 만족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산술기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정리하기 편하게끔 식의 모양을 변형해서 루트 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예제였어요. 돌아가서 105, 106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식을 봤더니 덧셈 두 개를 곱해놓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자고? 실수를 줄이려면 전개해서 산술기하 쓰자고요. 전개하겠습니다. 그럼 3a 곱하기 a분의 3은 9. 그 다음에 3a 곱하기 b분의 1은 b분의 3a.
4b 곱하기 a분의 3은 a분의 12b 4b 곱하기 b분의 1은 4. 그래서 문자부터 쓸게요. b분의 3a 더하기 a분의 12b 더하기 13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덧셈 보이니까 양수인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a와 b가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체크가 되네요. 양수, 양수 확인. 그러면 산술기하 쓸 수 있어. 크거나 같다. 동그라미 친 두 개에 대해서만 한 거고 뒤에 플러스 13은 깍두기니까 같이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배의 루트 안에서 곱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일일이 쓰기보다 약분이 가능한 거 암산으로 해요. 분모의 b, 분자의 b 곱할 때 없어질 거고 a도 없어지겠네요. 남는 건 3 곱하기 12, 3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깍두기 13. 루트 36은 6이니까 6이 12 더하기 13 그래서 25. 해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3단계를 점검하지 않아도 이렇게 최대 또는 최소를 바로 적어줄 수 있어요. 25가 답이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꼭 합시다. 언제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 여기서 산술계열을 쓴 더하는 두 개는 동그라미 친 거죠. b분의 3a와 a분의 12b 이게 같을 때가 등호 25가 최소값이야. 여기 있는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로 갔니? 힌트는 여기 있는 방정식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요 녀석이 지금 12잖아요. 얘가 12잖아. 그러니까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12를 만족하면 되니까 얘네들은 6으로 같으면 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뭐 첫 번째 거랑 6이랑 비교하면 3a가 6b 1대면 되니까 a가 2b라는 관계. 즉 a가 b의 2배이기만 하면 최소값 25를 갖는다.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a 자리에 2b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6b 더하기 4b 2b분의 3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0b 곱하기 2b로 2분의 3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할게요. 2분의 3 더하기 1 하면 2분의 5 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는 약분하고요. 숫자 10 곱하기 2분의 5 하면 2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b의 2배이기만 하면 항상 25라는 값, 이게 최소값이 되겠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왜 이걸 줬을까? 힌트는 여기 있죠. 분모를 봤더니 x 더하기 2야. x가 마이너스 2면 0인데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이 들어가면 이 녀석이 양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를 준 거야. 그러면 모양이 조금 다르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그대로 3x 더하기 5라는 덩어리 하나랑 x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덩어리 두 개를 더한 거야 라고 해서 둘 다 양수니까 뭐 0보다 크거나 양수니까 루트 안에서 산술기하표를 쓴다 이렇게 가면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방금 점검했던 x 더하기 2라는 모양을 찾아오기 위해서 앞에 봤더니 3x가 있습니다. x의 개수가 3이야. 그럼 거기 맞춰주면 되죠. 3배에 나는 x 플러스 2라는 녀석을 써서 루트 안에서 곱했을 때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때요? 전개해봤더니 3x 더하기 6입니다. 근데 뒤에 더하기 5니까 빼기 2를 해줘야 같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식 그대로 다시 적어주자.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위치를 좀 조정을 해주면 요거에다가 x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빼기 1을 해주면 되겠고, 그럼 얘기하는 게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의 산술 기하를 이제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럼 확인을 해야겠죠. 얘네들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산술 기하 적용할 수 있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안에서 곱하면 이제 암산을 좀 할게요. x 플러스 2가 약분될 거니까 3, 3, 9, 루트 9. 그래서 3 튀어나오겠죠.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601이니까 5의 최소값을 갖는다. 언제? 등호 조건 만족할 때. 그럼 등호 조건은 언제니?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 더하는 두 개가 누구니? 3배의 x 더하기 2라는 녀석과 x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냐면 깍두기 마이너스 1 제외하고요. 여기 있죠. 2 곱하기 3의 결과인 6. 그러니까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6이 되려면 각각 3이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라서 첫 번째 식과 3 비교하면 x 더하기 2가 1이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까지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은 가능하겠네요. 이게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는데 모양 변형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기에서 마지막 이런 문제를 좀 잘 다루셔야 돼요. 모양을 바꿔가지고 루트안을 간단하게 만들어준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쿠시 슈바르트 부등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상 모양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모양 잠깐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이 실수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술 기하보다 조금 더 좀 러프하게 쓸 수 있다. 이고요. 모양은 꼭 기억해야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 두 덩어리가 곱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얘는 항상 크거나 같은데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우변 구성이 알맹이 앞에 거 하나씩 뽑아와서 만들고 알맹이 뒤에 거 하나씩 뽑아와서 만들고 그거 전체의 제곱꼴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찾아라 라는 거는 결론은 등호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절대부등식은 등호 조건은 언젠지 이거 찾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등호 조건은 짝꿍이 되는 애들의 비율이 같을 때, 즉 a 나누기 x를 했다 그러면 b 나누기 y를 한 거로 순서를 맞춰서 같을 때, 뒤집으면 a분의 x, 뒤집으면 b분의 y 같을 때, 즉 짝꿍이 되는 애들끼리의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입니다. 모양을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코시 슈바르츠 등식 한번 적용해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다. 이때 ab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 실수를 다루면서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네. 그랬을 때 이 a 더하기 4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 두 개가 곱해져 있고 크거나 같아요. 어떤 것의 제곱.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우리가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최대값의 모양이 2a 더하기 4b야. 이건 제곱의 모양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어디 위치하면 돼요? 이쪽에 위치하면 되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2a 더하기 4b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어떤 제곱이 들어갈 거고 어떤 제곱이 들어갈 거야. 여기서 알맹이 하나씩 꺼내서 뒤에 거 구성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A 꺼내 왔어요. 그럼 여기서 뭘 꺼내 와야 돼? 2를 꺼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의 항은 여기서 알맹이 B를 꺼내 왔으니까 여기서 4를 꺼내 와야 되죠. 그래서 4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더라. 왜? 우리 실수 다룰 거니까. 따라서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문제에서 10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10 곱하기 숫자네요. 2의 제곱은 4, 4의 제곱은 16, 그럼 20이 되겠네요. 이게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a 더하기 4b 전체의 제곱보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요 녀석의 범위니까 이거를 뭐 a라고 할까요?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그러면 a 제곱이 200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제곱해서 200이 되는 건 뿔마 루트 200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0 루트 2 이상 플러스 10 루트 2 이하 이렇게 되는데 다시 돌려주면 이 녀석이 2a 더하기 4b 근데 2a 더하기 4b에서 ab 실수니까 뭐 됐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a 더하기 4b의 범위가 마이너스 10 루트 2 이상 10 루트 2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결론은 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 루트 2예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럼 등호 조건까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등호는 아까 짝꿍을 하나씩 뽑아왔을 때 걔네들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A와 4분의 B가 같을 때 그럼 양변의 4를 곱하면 2A가 B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B가 A의 2배일 때 미리 들어갈 모양을 잡아놓고 집어넣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이번에는 2a 더하기 5b라는 제곱꼴이 아닌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모양 마련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표가 같다. 어떤 식의 제곱.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 하나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5b는 뒤를 차지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뽑아간다라고 했을 때 앞에 덩어리에는 2를 뽑아가야 되니까 2의 제곱이 필요한 거고 뒤에 덩어리에는 5를 뽑아가야 되니까 더하기 5의 제곱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모양 맞추기야. 그러면 앞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숫자 계산하면 4 더하기 25니까 29가 되겠고요. 그거 하나 같다. 그 다음에 29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양변을 29로 나누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9 이상이 되니까 최소값은 29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등호 조건이 만족해야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등호 조건은 언제니? 짝꿍끼리 비율이 같을 때, 즉 2분의 a랑 5분의 b 서로 같을 때 양변에 10을 곱하면 5a와 2b가 같을 때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너무나도 많죠. 그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번으로 가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구나. 또 채워 넣으면 되겠죠. 자리 마련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곱해놓고 크거나 같다 하나씩 뽑아서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3x 플러스 2y를 만들어야 하니까 두 번째 괄호에 들어갈 것은 3의 제곱과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겠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단서들을 쭉 넣으면 또 정리가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라고 했습니다. 그럼 a 곱하기 9 더하기 4는 14, 그럼 13a가 되겠죠.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3x 더하기 2y 전체 제곱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는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3x 더하기 2y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오, 그러면 3x 더하기 2y를 또 a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a가 될 거니까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a 제곱이 13a 이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의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제곱을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울 거고요. a가 양수다 보니까 13a도 양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3a 이상 플러스 루트 13a 이하 이렇게 풀리겠다. 이게 a가 3x 플러스 2y인 거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그럼 최대는 요 녀석이고 최소는 요 녀석이니까 최대 최소의 차이는 루트 13a라는 최대값에서 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13a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2배의 루트 13a가 되겠네요. 그 차가 26이다. 얘가 26이다. 해서 2로 나누면 루트 13a가 13이 되겠고요. 제곱하면 13a가 13의 제곱이 되겠네요. 13으로 나누면 a는 13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a값 찾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응용 부분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미지수 두기를 먼저 한 다음에 관계식 찾아놓고 관계식을 봤더니 뭐 산술기하다 또는 쿠시 슈바르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부터 해보면 벽면에 20m짜리 철망으로 닭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모양, 정확히는 직각삼각형이죠. 이런 모양의 닭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닭장 밑면의 넓이, 지금 색깔 칠한 넓이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가로 길이를 a, 세로 길이를 b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돼요. 20의 제곱 4배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밑면 넓이니까 그것을 s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대값. 그럼 여기서 힌트를 좀 얻으면 a 곱하기 b는 언제 나오냐면 위에 있는 우리 미지수 두 개 a, b 뒀을 때 걔네들 곱한 거니까 산술기하를 써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덧셈 하고 있는 애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곱 형태란 말이에요. 괜찮아. 그대로 더해보자. 그런데 전제 조건 만족하는지를 보는 거죠. A가 우리 여기 벽면에 있는 가로의 길이였고 B가 세로의 길이었으니까 둘 다 길이라서 0보다 커요. 그러면 제곱한 것도 0보다 크겠죠. 따라서 산술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는 두 개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서 곱해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00이고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 A제곱 B제곱인데 루트를 벗겨낼 수 있고 둘 다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따라서 결론은 A 곱하기 B가 2로 나눈 200 이하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S는 다시 한번 적어보면 2분의 1 AB였는데 AB가 200 이하니까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200 이하가 돼서 100 이하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 100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뭐까지 와야겠죠. 등호는 산술기하를 쓴 두 값이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산술기하를 썼었으니까 그게 지금 문제에서 400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은데 더해서 400이 되려면 200씩 가져가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 둘 다 양수니까 a는 10 루트 2 요게 b랑 같을 때
되겠습니다. 이때가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둘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지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응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미지수를 세팅하는 게 중요해요. 길이가 40c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철사가 어디 쓰였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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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쓰인 거야. 그래서 이거 길이 다 더한 게 40cm가 되어야겠죠. 그 얘기예요. 이때 구역 전체 테두리인 바깥쪽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를 얘기해요. 제 바깥쪽 부분. 여기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가로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로 길이를 미지수로 두면 되죠. 이거를 뭐 A라고 둬볼까요? 그러면 길이가 40이다 라고 했으니까 세로의 길이도 필요할 것 같아요. A를 B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철사 40cm를 구성하는 녀석이 가만히 보니까 가로 2개, 즉 A는 2개, 세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래서 OB라고 표현하고 이게 40cm야. 관계식을 하나 찾았죠. 그러고 보니까 A는 가로의 길이, B는 세로의 길이라서 0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이 A도 0보다 크고 OB도 0보다 커요. 양수 더하기 양수네 산술기하 적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5B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안에 곱한다. 10AB. 그런데 2A 더하기 5B는 40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20 크거나 같다. 루트 10AB.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400 크거나 같다. 10AB. 따라서 10으로 양변을 나누면 AB 곱한 건 40 이하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등호 조건까지 해결을 해버릴게요. 등호는 언제 발생하니? 더하는 2개가 같을 때. 더하는 2개가 어디 있니?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해서 40이 돼야 되니까 2A랑 5B가 같은데 그게 20으로 같으면 돼요. 따라서 A는 10이고 B는 4일 때가 최대값 40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 문제에서 제일 바깥쪽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라고 뒀으니까 그 넓이를 S라고 하면 A 곱하기 B가 되겠네요. 그런데 방금 구해놓은 AB의 범위는 40 이하가 되겠어요. 결론. 넓이의 최대값은 40. 언제? 가로의 길이가 A 10, 세로의 길이가 B인 4일 때다. 딱 산술기하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 1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다. 이 문제에서 이 직사각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 서로 같고 세로 길이 서로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90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지름을 2라고 그려놨는데 여기서 대각선을 쭉 연결하면 여기도 2죠. 그래서 지름의 길이가 4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이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하면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A 2개, B 2개. 그래서 2A 더하기 2B. 그러면 2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거 보이려나? 직각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녀석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빗변의 길이 4의 제곱 16 이걸 만족해요. 해서 우리는 단서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다라는 단서를 가지고 있고 구해야 되는 녀석이 요놈입니다. 또는 요놈이에요. 해서 봐봐. 2a 더하기 2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단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개 양수를 더하는 거니까 산술기하를 써봐야지. 쓰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해요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루트 벗겨내서 2ab 따라서 16이 2ab 이상이다 라는 거니까 ab는 2로 나누면 8 이하야 이렇게 되겠네요. 8 이하야. 그렇네.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8인 걸 알겠는데 물론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고 하면 2a 더하기 2b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산술계열을 써서는 뭔가 바로 해결이 안 되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보자. 그러면 모양을 만들어 놓자라고 했죠. 자, 공간 제곱 더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크거나 같다. 어떤 덩어리의 제곱 이렇게 마련해 놓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여기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2a 더하기 2b입니다. 여기에 제곱이니까 나중에 제곱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뽑았을 때 둘 다 2가 나가야 되니까 빈 괄호에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들어있으면 되겠군. 얘는 양수이다와 관련이 없어요. 실수만 다루면 됩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4니까 4 더하기 4, 8 크거나 같다. 2a 더하기 2b 전체 제곱 이렇게.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녀석이 요 놈이잖아요. 얘를 또 뭐 단순하게 a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a 제곱은 16 곱하기 8인데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4의 제곱, 2의 제곱, 2. 왜? 루트 씌우려고. 따라서 얘는 양수니까 바로 이렇게 풀어볼게요. 4,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8 루트 2.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부등호 방향을 보면. 그래서 8 루트 2.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작 부분이겠죠. 미지수로 두고 관계식 찾는 거. 그러고 나서 모양을 보고 내가 산술 기하 평균 적용할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적용할지 이거를 판단하시면 되겠어요.